동영상님이신 박은하 동영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질문 한번 소개해볼까요? 감독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홈그라운드 연출한 권나라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이신 나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비명고요. 저는 명우영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에게 가는 길에 출연했고 나비님의 아들이자 제작비어 강사사의 이한결 동배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또 좋은 질문은 또 우리의 삶을 또 풍요롭게 하고 영화를 더 깊게 하는 요소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오늘 질문 준비하셔서 이따 정말 많은 위로와 행복을 담아가시기 바라며 여러분 질문하시는 여러분께 오늘 홍그라운드 제작사에서 준비하신 선물도 있으시고 또 제가 드린 올해의 퀴퍼 대박 아이템인 퀴어 부적 세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퀴어 대박 부적 세트 이렇게 안에 3장 들어있는데 퀴어 대박하고 성공, 외로움, 사별 꺼져 그리고 우리 내려시 퀴어 부적 세트가 있으니까 질문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준비하신 동안에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이 홈그라운드 영화 만드신 계기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 영화 만들기 전에 퀴어의 방이라는 단편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퀴어들이 살아가는 방이랑 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촬영을 했었던 다큐멘터리이고 그 작업을 마치고 나니까 방 바깥에 있는 장소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방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도 방 안에만 있으면 사실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 바깥에 있는 장소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 찾다가 예전에 제가 영우형께서 운영하셨던 바에 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그때의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아있었어요. 좀 퀴어 바인데도 막 고사리 나물 같은 거를 계속 서비스 주시러 와주시고 호박 붙인 거 뭐 이런 거 주셔가지고 좀 되게 정감 있고 되게 귀여우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작업을 기획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명우형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서 찾아가서 만나 뵙게 되었고요. 그래서 레즈비언 중심의 공간사와 그다음에 어떤 장소를 만들고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담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우형님은 그동안 여러 인터뷰 많이 하셨거든요. 매체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 데서도 많은 레스보스와 명우형님을 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영화에서 하는 얘기는 좀 특별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영화 만들자고 하셨을 때 심정 어떠셨어요? 울고 싶었다? 아니면 뭐 새삼스럽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 섭외가 여러 곳에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그 신중하게 그 일 처리를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그 힘든데도 코로나 때랑 다 저기 해서 진짜 코로나 때 이게 촬영이 많았거든요. 한 3년을 좀 넘게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근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는 되게 기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람해 주시는 것도 너무 반갑고 좋아요. 공명님께서는 샤넬라방 처음 가는 부장처럼 문자를 하고 오셨는데 정확하게 의도와 일치하는 발언이고요. 저는 처음 벽장을 나온 커뮤니티가 레즈비언 커뮤니티였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영화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신촌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2000년대 이후에 명우형의 사업 영역 이런 곳들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레스보스도 가게 됐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영화에서 나오는 부치, 바제씨 혹은 트랜스젠더 퀴어의 재현이 이게 실제하는 나 말고 또 다른 실제하는 대상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은 룩으로 혹은 생활 반경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영이 또 드랙바이 남장 심사에서 연극을 이제 김명훈이랑 또 저는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일반 인터뷰에서 듣기 힘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사연자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만의 이제 통금시 때 동행하다가 그 경찰과 어떤 황당한 이야기들 보통 얘기 들려줄 수 없는 그런 일이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나요? 옛날에는 70년대는 장발족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그래 단속이 많았고 미니스커트도 그 센티마다 올라가면 경공죄를 다 걸렸다. 근데 그때는 해도 그 짧은 머리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 남자들도 키가 그때는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남자는 하고 다니니까 뒤에서 확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지. 발가락을 긁어서. 그러다가 이제 주민등록증 내놓으면 이 자리가 이제 봐줘. 어떨 때는 안 믿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막 도망다니고 나 귀찮으니까 그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죠. 그리고 막 그냥 그 레지변이라 그래서 찌개벼락도 맞은 적도 있고 그 옛날에는 지금은 군인들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무대보라 그럴까 휴가 나오면은 그래갖고 그런 쪽으로 명동에서 어떤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많았죠. 그 20대에 어떤 추억도 있었지만은 뭐 이렇게 나쁜 기억도 있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레스보스를 운영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로 레스보스 정말 운영이 어려워져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어려워져서 그 문을 닫을 수도 있었지만 현재 다른 데서 일을 하시면서까지 레스보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레스보스는 명예형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아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걸어오면서 내가 왜 여기에 멈춰있지? 아까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딱 보니까 그거 짓기 전에 내가 면접을 보러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그거 관리를 했었는데 다른 데서 다 붙어서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그게 이제는 뭐 그때 옷차림이 내가 약간 여성스럽지 않고 좀 남성스럽게 자켓을 입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공손하게 어른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실실대고 웃지 않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랬더니 웃지 않았다고 떨어진 거예요. 옷차림도 우울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잘 떨어졌다. 만약에 거기 붙었다면은 내가 레스보스를 지키지 못했겠지. 여태까지 뭐 그 기술자 요리사로 내가 직업을 전환을 했겠죠. 근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안 맞을 적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뭐 이식도 했었고 어떤 사업을 했을 적에 제일 오랜 기간을 한 게 지금 레스보스예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게 나한테는 얘네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인생을 얘네들하고 같이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와서 어떤 고통속도 있지만은 내가 고생하면서 얘네들하고 이렇게 있어야 줄 어떤 하나의 그 돈벌이보다도 나도 활동가로서 그 시샘을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할 때까지 끝까지 있으려고요. 원장님께서 이런 마음, 또 이런 자세로 계속 레스보스를 지켜주셨고 또 그것이 이제 퀴어 역사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또한 영화 제목처럼 퀴어 가족들에게 홈그라운드가 되고 있잖아요. 명절 때도 이렇게 많이 음식 같은 거 해주시고 집에 못 가는 퀴어들 레스보스 모여가지고 전도 붙여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스보스에서 김치 삼겹살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시그니처 메뉴. 다 맛있어요. 근데 우리 그
그 튀기게 하고 나가고 불이 한 9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리하려고 굉장히 내가 막 한꺼번에 들어오고 막 당황해갖고 그래갖고 어릴 때는 진짜 막 끓이는 거 있고 막 볶아야 되는 거 있고 그때는 그 화구가 많이 있으면 내가 빨리빨리 하는데 워낙에 손이 빨라갖고 웬만한 거는 다 소화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김치 삼겹살이에요. 지금 현재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명호 형님 얘기를 들으셨는데 또 영화를 뭐 다른 극장에서 보셨지만 또 오늘 이렇게 감독님과 또 동명호 게스트와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이 분들에게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 옛날 하늘서방이나 신초원공원 같은 장면이 나올 때 재현 장면이었던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장면을 찍으실 때 일단 재현 장면이 맞는지랑 그리고 재현 장면 찍으실 때 혹시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아니면 뭐 주의 좀 더 신경을 써서 연출하고 싶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네 궁금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재현 장면이 맞고요. 사실 처음부터 재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아니었었고 제가 아카이브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영화에 삽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나왔던 이제 사진 중에 하나인데 남아있는 자료가 이제 수갑하고 이제 고개 숙이고 있는 경찰서에서 그 사진만 딱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이미지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대 신촌공원 관련해서도 자료가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있긴 한데 그 방송사에서 이제 촬영했었던 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을 했었던 2002년에 그런 회차여가지고 다시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허가를 그러니까 시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장소들의 느낌을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재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만들어봐야겠다, 이미지를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재현을 죄송합니다. 재현 촬영할 때는 그 장소에 직접 가셨던 이제 명호 형을 비롯해서 명호의 친구분들, 그런 신촌공원에 가셨던 분들의 기억 이런 것들이 이제 듣고 좀 그런 기억들도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고증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곳에 모여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곁이 되면서 좀 따뜻한 시간을 만들었었던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생생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이랑 사진과 같이도 그렇게 재미있게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패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의상 감독님이랑 같이 의상 준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요 질문 여기 먼저.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명호 형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 중간에 나는 노후 준비도 안 됐고 잃어버린 것도 많다고 하셨는데 이 세월 동안 레스버스를 지켜오시면서 어떤 걸 잃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처음에 우리나라 IMF가 처음 터졌을 적에 그때는 좀 30대니까 빨리 내가 좀 재정으로 풍부했었어요. 근데 2차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많이 잊어버렸죠. 그건 굉장히 몇 천만 원이나 억단 일이니까. 그래갖고서는 다른 사람 같으면 시혈증이 걸리는 거 막 목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커서. 근데 기다렸는데 12일 만에 불어가 터져갖고 그쪽에서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강남 밑에서 강남만 떨어지지만 바람은 안 되니까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좀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오면서도 또 후배들하고 좀 어려운 후배들도 있고 그러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인간 사이에 또 이렇게 좀 배신이라 그러면 배신이고 그냥.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뭐해요? 그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자식도 없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너무 편안하게 요즘에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내 건강만 1차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내 생활할 수 있는 좀 생활만 된다면은 그거만 만족하는 거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말을 보다 보니까 명우 형님의 종교 간에 대한 약간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메가폰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면 저 새끼도 우리 가게 어떤 데인지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분께 진로를 또 여쭤보기도 하고 식사 중에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졌던 것이 궁금해졌어요. 원래 모태 신앙이고 유아세리서부터 세리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다녔어요. 원래는 조도사예요. 우리 말을 잘 못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종교에 치이치지 않고 여기는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꼭 그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를 드리고 어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본다 이러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내가 그분이 계시다면은 길에 지나가면서도 걸으면서도 그분하고 대화를 해요. 내가 힘들면 나 오늘 힘들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위안을 갖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애들이 물어보면 왜 성전은 교회다 내 안에 성전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 키워드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종교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내 종교만 갖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태원에 이렇게 잘 그 스피커를 잘 지나가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이제 뭐 시기로는 그때 내가 있을 때 거기 또 믿는 저 종교가 똑같은 애들이 와서 기도하고 뭐라고 내가 지금 그러긴 했는데 뭐 사실 뭐 키퍼대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영서들을 개독교라 그래갖고 막 반대편으로 와서 막 우리들 뭐 지옥 가라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심판한 게 아닌 인간들이 우리는 몰라요. 그분만이 우리를 아는 거지. 만약에 그런 신이 계시다면은 근데 솔직히 보수파들이나 뭐 종교에 대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약간의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와갖고 장치고 그냥 떠들면서 우리를 막 핍박하는 거지. 사실 말해갖고 이동환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축복기도 해줬다고 지금 징계를 받고 그게 뭐 잘못이에요. 와갖고서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 매춘 그런 걸 해서 돌을 던지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저거한테 돌을 던지라고. 하나도 못 던진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있어요. 일단 뭐 여기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우 형님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접하기도 했는데 전도사님 하셨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이 덕분에 새로운 가깝다고 생각해 새로운 건물을 좀 알게 되는 거 놀라운 기구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또 질문해 주시면 들려주실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대해서 정보 없이 왔는데 잘 봤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요즘 그 퀴어 커뮤니티나 퀴어 장소 퀴어들의 전용 뭐 아니면 퀴어 프렌들리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약간 그거에 거의 시초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명훈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런 그 공간에 대한 자문을 구한 일이 없는지.
지금 어린 친구들이 와서 인사도 안 해요. 전에는 내가 신촌에서 살할 때는 와서 인사를 해서 내가 어디서 가게를 차리겠네. 선배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떨까요? 그때 의논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반박끼리 단결을 내가 하게끔 만들었어. 어떤 사고가 터졌을 적에 어떤 대책이 없을 거야. 나는 어차피 커밍아웃을 했으니까 내가 드러났으니까 얘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장단 애들을 다 모여갖고 우리가 이렇게 단결을 갖고 그런 예가 있었고 어느 방송에서 몰카 가져와서 어느 업소를 찍는데 누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홍대에서 뭐 1년에는 없어지고 문 닫고 또 생기고 어디에 있는지 지금 1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명호형 아구정동에서 했을 적에는 하나이가 와서 그 자기가 지금 홍대에다 차린다고 그 아이는 지금까지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어느 업소를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들 뭐 인사라는 자체도 없고 어디서 장사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독서들을 겪으셨는데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영화 너무 잘 봤고 저는 GV도 2회차 참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가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영화 밖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 영화가 개봉하기 전이랑 후랑 뭔가 사장님의 삶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뭐 심적으로든 뭐 가게 차원적으로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변화가 많죠. 사인 해주느라고 정신없고 인증사진 찍느라고 정신없고 그리고 가게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도 만석, 그저께도 만석. 계속 만석이었으면 좋겠어 빚가게. 네, 저도 영화 나오기 전에는 조금 망설여지고 또 이제 뭔지 모르게 지나가는데 영화 지나고 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바뀌더라고요. 물론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사인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제 삶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관객과 나누는 삶이 또 다른 삶이 있구나. 사실 영화 전에 한 주인공이 아니라 영화와 함께 불어가는 홈그라운드의 주인공인 내 삶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가 지금 이게 개봉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호형님의 변하는 모습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영호형님 가족 얘기 약간 한번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약간 씁쓸하게 만약에 가족에게서 어떤 지지를 받았다던가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그런 면에서 지금 만약에 가족들의 인들의 후배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전에는 그 신촌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장사하면서도. 그때 이제 학대를 당하면서 부모한테 폭력 당하면서 집을 뛰쳐나온 친구들 많았고 그때는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전부 다 알바를 쓰고 매니저까지 쓰고 이렇게 했던 경우도 많고 저 사람을 그 옛날에 티즈넷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내가 얼굴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것 같다고 지원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그 애들을 전부 다 그 일할 거를 내가 마련해주고 같이 이렇게 종업원을 쓴 적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나를 싫어했었어요. 그러다가 집안이 좀 크리스천이니까 실패하게 생각하고 근데 굉장히 20대 때는 내 생활이 없었어요. 되게 암울했었고 그리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죽을 수는 없고 술이나 잔뜩 마시고 죽자. 그냥 잠들다 그냥 조용히 가자. 어마무지하게 아침서부터 막 소주를 먹고 막 이랬는데 집에서도 나를 감당하지 못해갖고서는 그 얘기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진짜 막 나를 막 끌고서는 형제들이 막 기도원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막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잖아요.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의 그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태어났다면은 나는 활개를 피고 이 세상에서 진짜 가족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줘야지 얘가 나가서 그 사회에 나가서도 얼굴을 피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서 자신감을 갖는데 나는 항상 움츠렸거든요. 어디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내 몸에 뭐가 묻은 것처럼 오물이 묻은 것처럼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대단하세요. 진짜 존경스럽고 나비님이 이렇게 그 복매어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보듬어 주시고 나는 그게 가족들이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커밍아웃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은 버텨나가야 돼요. 왜냐면 자기의 삶이니까 용기를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중간에서 이게 변화되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근데 성소수자 모임의 그 부모 모임들의 그 부모님들은 진짜 존경스럽고 되게 부러워요. 내가 지금 태어날 때는 나도 이제 나비님처럼 저런 부모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형님 굉장히 좋게 말씀해주셨지만 당사자의 분명은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봉혜원님은 그 그랜바이 남자 행사에서 명호 형님과 같이 공연도 했고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후배 퀴어에게 명호 형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2015년 하반기쯤에 처음 퀴어 커뮤니티에 발을 들였어요. 박장 밖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때쯤에 명호영 선배님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지금은 X가 된 트위터였겠죠? 트위터에서 링크를 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보고 그냥 그때는 이제 윤김명우, 명우형 이런 식으로 아마 표기가 되어 있었을 텐데 들었던 생각이 아 직속 선배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있겠구나. 그리고 있다면 이분이 내 선배구나 라고 어렴풋이 느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위치하가도 때 어른들이 자기의 소위 손윗사람을 보면서 선배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학교 선배도 아니고 뭐 직장 선배도 아닌데 왜 선배라고 부르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겪어보니까 와 진짜 선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저분을 만나게 된다면 약간 동경 혹은 동경에서 기반한 약간의 공포? 끝나면 어떡하지? 약간 너 왜 그따위로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일가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쩌면 50, 60대도 저런 모습으로 혹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선배라는 건 공통점이 있어서 선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샤넬 가방에 가던 애들이 뭐 소위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뉴플, 레이스에 가도 얘네는 또 머리를 세우고 옆머리를 밀고 정장을 입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뿌리 뽑으려고 하고 수갑을 채워도 안 없어지는구나 이런 안정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시작인 그 퀴어의 방에 잠깐 저를 촬영을 하러 오셨던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뭐 의상팀도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팀으로 다니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이번 촬영을 하셨을 땐 뭐 어떻게 어떤 분들이랑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활동가 분들은 다른 성함이 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본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된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출연자분께도 궁금한 게 아까 그 영화에서 여기는 남자는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 보면 이제 남자분들도 좀 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퀴어 대통합돼서 이제 다 레스보스에 오게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점점 부채가 좀 많아지셔가지고 활동 영어로 결정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단편 영화를 만들 때에는 되게 작게 움직이고 거의 혼자 모든 것을 다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장편을 준비를 하면서는 이제 키스텝으로 뭐 일주일 저랑 그다음에 프로듀서, 촬영 감독, 그다음에 뭐 프리뷰랑 이제 구성을 도와주는 또 다른 친구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매 순간 그 3,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내 같이 하진 않아도 뭐 음악을 작곡해 주신 분, 색보정을 해주신 분, 또 번역을 해주신 분, 재현 장면에 출연해 주신 또 배우분들 등등등 크레딧에서 보셨다시피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름은 네 그냥 네, 네 저도 뭐 닉네임이 있긴 한데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 작업이 시작했을 때는 닉네임을 썼었어요. 뭔가 본명으로 활동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작업을 한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진지한 일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는 그냥 본명으로 활동을 하고 그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느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영어롭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남자는 안돼가 아니라 일반 남자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LGBT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게이든 트랜스젠더든 CD든 레즈비언이든 다 들어오는 장소. 이태원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되고 신천이나 홍대에서 장사했을 때는 그 또 이렇게 지인들하고 어떤 그 활동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많이 들어왔죠. 일반 남자들은 대부분 안 들어오고 이태원에서 커플들이 많이 들어와요. 일반 커플들이. 길거리에 대로변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야기 다 찼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약간 못해서 이야기를 이어보자면 처음에 초반에 여기 여성 전용이에요. 여자만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여자만 되고 남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언어보다 훨씬 더 어떤 되게 몸에 체화된 명우형의 그 약간 판별 기준이라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남자로 피싱돼서 안 돼, 예약이 다 찼어, 통 비어있는데도 약간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공간을 알고 혹은 이 공간에 뭔가 친화감을 느끼고 뭔가 명우형을 아시거나 여기에 와서 어떤 시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면 남성 엘라이어도 충분히 입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되게 이제 낯선 분위기에 그냥 진짜 이 업소가 아니어도 되는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이제 손님들이 오면 좀 이제 명우형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이 공간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긴 여자 없는데요 라는 말로 돌려보내시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다큐멘터리 한 3, 4년 찍으셨는데 중간 좀 어려운 때 있으셨을 거잖아요. 어떨 때 그러셨는지 또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처음에 명우형을 뵙고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하게 된 게 명우형께서 2019년 12월에 레스보스 이태원에 재오픈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그 전에는 조금씩 촬영을 하다가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12월, 2020년 초 이때부터 코로나 상황이 되게 어려워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연말에 사실 오픈하셨을 때 가게도 진짜 잘 되고 그래서 와 되게 잘 됐다 고생하셔서 가게 오픈하셨는데 그리고 영화도 좀 떠들썩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장면을 찍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들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되게 집에만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제1구호였잖아요. 나오지 말고 사람 만나지 말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좀 명우형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 역시도 좀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영화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 이태원 그 거리에 있는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퀴어 혐오 분위기가 막 사회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레스보스에 사람이 안 와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레스보스는 명호 형한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명호 형 때도. 근데 사람이 안 오니까 되게 움츠러들고 결국 후회하시기도 하고 또 마음이 힘드니까 또 몸으로 이렇게 좀 나오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또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다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생생한 이제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담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는데 어쨌든 그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는데 사실 돌파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몇 달 있으면 나아지겠지, 뭐 조금 지나면 풀리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다가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공간은 이렇구나 라는 걸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레스보스를 해나가시고 지키려고 하시는 명호 형 모습 보면서 저도 이제 되게 감동받는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영화를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든 시대에 그렇게 중간에 좀 힘들 때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큐멘터리 감독님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었는데 듣고 보니까 또 그 와중에 명호 형님과 감독님이 또 포기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이런 위로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아서 혹시 꼭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덜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요새 젊은이들도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지점들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레스보스를 이렇게 잘 운영하게 오랫동안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원동력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11월 20일 날이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녹사평역에서 항상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태원에서 이사 오면서 그 행사에 항상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런 게 그 내가 아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변화사라든가 그 젊은 친구들이 먼저 갔잖아요. 그 어려움에. 근데 대부분 다 트랜스젠더잖아요. 게이나 레즈비언보다도 이렇게 트랜스젠더로 사는 분들이 더 많이 그 힘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옛날이야 지금이야 많이 발전이 돼갖고서는 의술인가 어떤 조건인가 모든 게 전부 다 발달이 돼서 그런 많은 게 변화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70년대는 솔직히 말해갖고서는 이 탑수렌 자체도 없었고 그냥 그 광복 같은 거를 가슴을 동여매면서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온 그 세월이 있었고 근데 나는 그게 안타까운 게 굉장히 그 친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서 젊은 친구들인데 나도 여태까지 60평대 살면서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도 황무지 같은 그 불모지 같은 그 시대에 내가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때 시기에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젊은 친구들이 가지 않았으면 이겨내고 이렇게 살았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뭐 레스보스의 레즈비언라고 알려져 있지만 뿐만 아니라 조금 명호 형님께서는 트랜스젠더나 모든 키워드를 다 아우르고 또 다 챙기시더라고. 정말 가까이 가서 보시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옆에서 그냥 그 따뜻한 음식 하나로도 정말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위로를 홍보라고 위해서 많이 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신 감독님이나 게스트분들, 명호 형님,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너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상영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의 퀴어 공간이 된 것처럼 이렇게 눈 마주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나린님과 문혜영님, 명호가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그라운드 입소문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추운데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미님이 멀리서 오셨어요. 눈도 뚫고 그냥 그 추운데도 서울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래원님도 감사하고요. 참여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저를 되게 긴 정체성으로 소개하는 편인데 그 소개가 귀찮을 때 가끔 그냥 뭐 대충 구찌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찌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저는 제가 트랜스 남성이나 젠더 퀴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구찌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이 개념이 뭐 끊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나 문화가 계승되는데 시청각 자료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시청각 자료를 많은 아기 구치들이 보고 자라면서 계속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영화는 정말 감독이 많으시고 배우가 출연하고 또 제작사와 배급사들이 필요해서 여러분께 가봤지만 정말 이 영화는 관객들이 보고 의미짓고 이야기하고 할 때 영화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귀한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와주신 여러분께서 해주셨고 여러분이 함께 영화를 완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좋은 영화를 여러분 특집, 인침 다 동원하시고 바이럴 마케팅, 영웅 관람, 인차 관람 많이 하셔가지고 또 하나의 우리 퀴어 명작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화이팅! 아직 사랑합시다. 홈그라운드 일단 100만부터 갑시다.